1913년 5월 13일 흥사단의 실체. 왜 일본은 그들을 두려워했나? 1910년 8월 나라를 잃은 조선의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았습니다. 20살 청년 안창호는 황망한 침묵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무릎 꿇은 자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무릎 꿇지 않을 청년들을 길러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913년 5월 13일 태평양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에서 단 6명의 인물만으로 시작된 조용한 회의. 이 회의는 일본 제국을 긴장시켰고 100년 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운동에 불을 붙일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흥사단. 그런데 단지 청년교육단체?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흥사단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5만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 땅에서 흥사단은 무기 없이 싸운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하고 크게 실천하며 때로는 목숨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이 4대 정신을 삶의 근간으로 삼고 청년들에게 혼을 심었습니다. 이광수, 주요한, 조병옥, 김동원. 이들은 단순한 문인이자 정치인이 아니라 흥사단이라는 거대한 사상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쇳덩이였습니다. 1926년 월간 동광이 창간되었습니다. 이 잡지에는 총알 대신 깃든 사상과 수류탄 대신 담긴 진실이 실렸습니다. 일제는 이 출판물을 위험물로 분류했고 단우들은 잡혀가 옥중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이 사상을 들고 싸우겠다. 그리고 그는 끝내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끝까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937년 수양동호회 사건. 이 단체는 윤리단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흥사단의 정신을 계승한 강력한 조직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위협적으로 느꼈고 도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형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무섭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훈련을 해왔다. 형장은 고개를 돌렸고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용기의 정신은 해방 후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게 됩니다. 1948년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흥사단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신문에서, 거리에서, 청년 아카데미와 새벽지의 이름으로 그들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정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군사정변의 칼바람 속에서도 흥사단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시민사회 운동의 확산 속에서도 흥사단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민족통일운동본부, 투명사회운동본부, 교육운동본부.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기성정치권을 넘는 윤리의 개혁이었습니다. 공직자 청년 교육, 청소년 인성 캠프, 그리고 통일을 위한 조선족 청소년 교류까지.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단체, 역사적인 이름. 이 정도로만 기억되던 흥사단. 그러나 2013년 5월 13일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흥사단은 새로운 선언을 합니다. 민족을 위한 100년, 세계를 향한 100년. 그들은 여전히 걸었습니다. 무대도 없고 마이크도 없지만 지금도 10만 명의 단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살아가며 외칩니다. 거짓이여 물러나라. 정의는 말이 아닌 실천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설계하고 한 땀 한 땀 조직을 엮고 자신의 목숨보다 민족의 교육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군림하지 않는다. 함께 걷는다.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단 한 장의 종이와 단 한 줄의 신념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사람. 그의 이름은 안창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